일단 1번 문제 볼게요. 의외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거 그냥 다 맞을 줄 알았더니, 왜냐면은 광합성 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먼저 우리 탄산 시비 하죠. 탄산 시비. 탄산가스는 당연히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산소는 우리가 광합성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낮에 산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하고 내놓는 게 이제 그 산소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죠. 그 다음에 물은 당연히 왜 필요해요? 그 H2O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탄수화물을 만들 때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6개가 있고 여기에 H가 딱 붙어요. 이렇게 수소기가. 그러면은 이 수소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H2O에서 왔죠. 그러면 H2O에서 뭘 가져와요? 수소를 가져가고 물을 거기서 남은 O하고 CO2에서 남은 산소를 모아서 O2로 발생을 하겠죠. 광은 당연히 이제 광합성이니까 이제 광은 에너지가 될 거고, 이제 이걸 만들 때 이제 에너지 들어가는데, 요게 바로 이제 에너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기 물을 많이 썼더라고요. 물이 오답을. 근데 우리가 이제 광합성 할 때 식물이 물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배출하는 거, 산소를 배출하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 생각을 착각했었나 봐요. 잠깐 이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우리가 산에 가면 산소가 많다고 이러고 광합성을 많이 하면 산소가 많다 이렇게 할 수가 그런 줄 알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 보면은 이제 광합성이 이제 이해됐죠? 광합성은 이제 물에서 수소기를 갖고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갖고서는 이제 광합성한 CO2 같은 그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또 정확히 말하면 탄수화물을 왜 만들어내느냐? 원래 탄수화물을 만드는 이유가 탄수화물의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탄수화물 같은 게 왜 안정적이냐? 우리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이 땅속에 저장되고 있잖아요. 이것들 고정 상태, 에너지 저장한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거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광합성은 엽록소에서 CO2 물을 원료로 해요 당을 만드는 거. 왜 1번하고 똑같은 얘기죠. 당연히 이제 2번의 1이 답이면은 위 것도 당연히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안에 답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보면요. 당연히 붙어 있는 거고. 호흡은 당을 분해하여 CO2와 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건 뭐냐면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탄수화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산소를 갖고서 이제 붙이잖아요. CO2를 붙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수소기하고 해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것들이요. 또 반대로 왜냐면은 CO2하고 물을 갖고 과학산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태워지면 어떻게 돼? 거꾸로 CO2하고 물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그거 혹시 보셨어요? LPG 차 타면은 뭐가 나와요? 그 배기구에서? 물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CH4, C2H6잖아요. C2의 H가 6개보다 에틸렌기가 어차피 그것도 과합성 산물이거든요. 그것들이 태워지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거꾸로,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광합성산을 만들고, 반대로 광합성 산물이 태워지면서 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광합성하고 호흡은 반대죠. 이렇게 보면은 서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얘는 광합성은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뭘 만들어요? 산소를 만들어내고, 반대로 호흡은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 5도에서 35도까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량이 감소한다. 호흡량이 증가하죠. 예, 호흡량이 이제 저기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사람 운동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시키는 거라 호흡량은 증가하는 거고요. 세포의 성장은 물에 의해 분열된 세포가 커지는 과정이다. 세포의 성장은 물에 의해 분할된 세포가 커지는 과정이 뭘까요? 어떤 과정일까요? 맞겠죠? 세포가 분열되는 거죠. 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포의 성장은 물에 의해서 세포가 팽창한다고 했죠. 커진다고 했죠. 제가 이제 식물 생리학 맨 처음에, 그래서 이걸 왜 문제를 냈었냐면, 그 당시에
광합성하고 온도하고 얘기를 할 때 세포가 커지는 것은 분열되는 것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광합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반면에 세포가 생장하는 것은 광합성보다는 온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으면서 이 얘기를 했었죠 몇 번요. 이거를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 없고요. 이거 어차피 지금 1학기 때 할 거고 했잖아. 계속 이 얘기 계속 할 거고 2학기 때는 요거 플러스 추가로 할 거고요. 또 내년에 이제 그 바깥 채소나 가지과 채소 재배를 할 거거든. 재배 관련 과목을 할 건데 여기서도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 처음에 오늘 이번 시험에 몰랐다기보다는 알면 더 좋았고 계속 반복될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파가 1000 마이크로몰이면 와트가 대충 얼마냐고 제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와트하고 몰하고 단위를 PPT에도 제가 해놨을 거예요. 그냥 곱하기 2하라고. 원래는 곱하기 2는 정확히 말하면 아니에요. 왜냐면은 흐린 날은 파가 조금 더 높고요. 맑은 날은 파가 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곱하기 보통 2를 해요. 0. 보통 예를 들어서 단위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500와트 정도면은 1000 마이크로몰 정도의 파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만약 2000 마이크로몰이면은 1000와트 정도 된다고 하죠. 그 곱하기 2를 하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온실에서 이제 다니다 보면은 와트 센서나 파 센서, 특히 대부분의 경우는 와트 센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하고 와트가 두 개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파하고 와트하고 그냥 이렇게 돌릴 때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하면은 와트 곱하기 2 하면 마이크로몰이 파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PPT에 제가 노란 글씨로 노란색 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제가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빛이 4대 요소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랬잖아요. 광도는 에너지 개념이잖아요. 에너지 같으니까 와트 줄로 표시해야 되죠. 에너지 그러니까 양이니까요. 와트하고 줄. 그 다음 일장은 길이잖아요. 이게 시간이죠. 그 일장은 햇빛이 몇 시간 들어왔느냐, 짧게 들어왔느냐, 그래서 일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광질은 우리가 이제 광질은 뭐라고 했어요? UV냐, 울트라바이올렛이냐,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가시광선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광질이라고 하는데 광질은 나노메트라고 하죠. 파장의 개념이라고 했죠. 파장이 가시광선이 길어요? UV가 길어요? 자외선이 길어요? 파장이? 자외선이 제일 짧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고 제일 길은 게 적외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광질은 우리가 이제 파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광의 방향은 직달광, 산란광이라고 제가 가로치고 떠났어요. 혹시 헷갈릴까봐. 동서남북이 아니죠. 뭐예요? 꺾이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의 방향.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혹시라도 동서남북이라고 맞출까봐 가로치고 직달광하고 산란광을 이제 가로치고 써놨거든요. 직달광, 산란광 우리 가르쳐 몇 번 얘기했었죠. 직달광, 산란광은 빛이 꺾이는 각도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쭉 들어오면 직달광, 꺾이면은 산란광이라고 했죠. 그래서 광의 방향.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PPT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도 뭐 F 스캐터라고 써놨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F 스캐터라고 노란 글씨로 써놨을 거고 노란색 바탕에 괜찮아요. 다른 학교에는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만 배우는 거고 또 반복할 거니까 이거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은 앞으로 환경제어 컴퓨터라든 양액 컴퓨터를 양액 국기를 다루던 간에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계속 바꿔하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광질은 이제 파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외선은 화학선으로 곤충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유리에서 천적들이 잘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하고 있고요. 유리는 자외선 투과율이 뛰어날까요? 통과 안 하죠. 우리 안경 쓰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 꼭 껴야 돼요. 안경을 안 쓰니까. 왜냐면은 밖에 나가서 온실에서 막 빛이 반사되니까 눈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빛이 눈부시고 백내장 걸려요. 근데 안경 쓰신 분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안경에 있는 유리가 빛을 자외선을 99.99%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수경재배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수경재배에서 배양액을 소독할 때 뭘 쓰는 줄 아세요? 필터 방식도 있고 자외선 소독 방식이 있어요.
자외선 등을 이용하는데 자외선 등은 우리가 시중에 자외선 등 있죠. 우리 집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어디 이제 생물학을 하는 이런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무슨 식품 공장에서 자외선 등을 많이 써요. 근데 자외선 등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자외선 안에 있는 껍데기, 자외선 등을 감싸고 있는 그 막이 유리가 아니라 석영이에요. 석영관이에요. 왜냐면은 유리는 자외선을 전혀 통과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유리는 자외선 투과율이 뛰어날 수가 없죠. 가시광선은 주로 뭐라고 했어요? 광합성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파와 일치하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시광선들을 파하고 그러니까 플랜트 액티비티 그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식물체가 광합성하는 광하고 우리가 파하고 일치한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다음에 적외선은 열선으로 온실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 중에서 제일 큰 포지션 차지하는 게 뭐예요? 태양광 중에서 적외선이죠. 적외선이 한 40% 이상 되니까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건 뭘까? 이거 뭐예요? 여기 가시광선하고 이거 똑같이 붙이죠. 이게 똑같죠? 이게 파는 가시광선 유사한 파장을 갖고 있다. 거의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가시광선을 파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얘기할 때 태양광의 45%는 파이다. 내가 50% 정도 보통 파라고 했었죠. 이거 보통 40, 50% 정도가. 그 다음에 광해노즘 파 비율이 높으면은 식물에 좋은 광이다. 파가 높으면은 어떤 종이 좋다고 했어요? 적외선, 그러니까 증사들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일정 부분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다고 했죠. 근데 보통 가시광선은 증산도 일으키지만 광합성을 시키는 광이지만 열선은 적외선 뭐라고 하죠? 하나도 광합성 못하게 하고 증산만 유발하기 때문에 파의 비율이 높은 광이 좋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그 얘기 농담을 하면 그 얘기도 했었는데 흐린 날 광질이 좋다고 해서 나쁘다고 했어요. 광질은 광 에너지 양은 적은데 질은 좋다고 했죠. 그러면 뭐가 비율이 높은 거예요? 파의 비율이 높은 거죠. 파의 비율이 광 양은 적은데 광의 질은 좋다고 했죠. 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흐린 날이.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LED에서 파 비율이 낮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LED를 쓰는 이유가 그 파장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LED를 쓸 때는 파 비율이 높게 만들겠죠. 그래서 LED가 보통 그 고함 나트륨에 비해서 훨씬 파의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뭐 조정하기 나름인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고함 나트륨은 거의 같아요. 태양하고. 근데 이 LED 같은 경우는 한 60, 70% 정도, 60에서 70% 정도가 파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순간광과 적상광에 대해서 잘못한 것. 순간광은 뭐라고 했어요? 순간이니까 초죠. 순간. 그래서 뭐예요? 면적당 와트로 표시되죠. 적상광은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들어간다 했어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시간이 안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양액 재배할 때, 수경 재배할 때 광량 제어를 하잖아요. 그럼 뭐 100줄에 100cc 들어간다, 100ml 준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100줄이라는 개념은 20분에 100줄이 올 수도 있고 1시간에 100줄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에 누적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앞에는 1번도 맞고 적상광은 줄로 표시한다고 맞죠. 이 두 개가. 적상광은 높을수록 생물생이 좋다. 이건 높을수록이라는 말이 이상한 거죠. 항상 생물에서는 뭐예요? 적정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이 너무 많아도 안 좋다고 계속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계속 안 좋다고. 광이 많으면 뭐 한다? 차광한다 했죠. 너무 많으면 광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3번은 그냥 글씨만 잘 읽어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고, 네 번째, 적상광, 순간광은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 모든 걸 포함한다. 맞죠? 적상광과 순간광은 누가 고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에너지의 개념이니까 모든 광의 총합이 바로 적상광하고 순간광이죠. 와트와 줄은 그 파장을 구별하잖아요. 그 에너지 총량을 얘기하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아까 흐린 날은 그러면은 흐린 날이 적상광, 순간광은 적어도 뭐의 비율이 높아요? 가시광선 또는 파의 비율이 더 높다고 했죠. 그 에너지, 그 전체 에너지, 그 에너지 총량에서는. 그래서 광의 질은 더 좋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광량과 식물 세육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보면은
뭐 수강량이 부족하면 생육이 당연히 져야 되겠죠. 광량이 여기서 말하면 절대 광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광량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당연한 거고요. 광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광이 1%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1% 증가하다. 우리 1%의 법칙이라고 해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광이 이제 모든 과체류 중에 과체류에서 생산량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생산량을 1% 올라면 1%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수강량이 과다하면 화상, 과잉지산에 의해 배꼽선과 선체가 생성 발생한다. 그래서 광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광이 낮으면은 꽃이 광화되고 과일의 품질이 좋아진다. 이거 광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그냥 깊이까지 안 하라고 1% 법칙 몰라도 그러니까 거기 1% 법칙이 분명히 PPT에 써놨는데 그거 몰라도 그냥 읽고만 지나서도 아셨을 거고 만약에 강도가 낮으면 4번은 그냥 4번째 비율은 1번하고 4하고 어떻게 반대된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1번하고 4번은 서로. 그 다음에 산란광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는 산란광 정도의 단위는 F스케이터다. 제가 이거는 단위 에오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F스케이터라고 했었고 구름이 있으면 산란광 정도가 증가한다고 했죠. 구름에 의해서. 구름이 그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산란광이 있으면은 그늘이 적게 생기거나 생기지 않는다. 그랬었죠. 산란광이 있으면 그늘이 적게 생긴다고 했었고요. 산란광을 주로 겨울에 사용한다고 안 했죠. 언제 사용한다고 했어요? 간광기 때 사용한댔죠. 산란광은 그늘이 간광기 때 사용하고 키가 큰 장목에서 주로 사용하고 작은 장목은 또 우리가 산란광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란광이 공짜가 아니에요. 산란광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산란광 유리가 비싸고 산란광 비닐이 비싸고 산란광 만들려고 위에다 도포제 발라도 비싸지 그 돈이거든요. 다 그것들이요. 그래서 산란광은 주로 겨울에 사용하는 이유가 겨울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때 칼로리 얘기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그 정크푸드를 먹을 것이냐 고급 샐러드를 먹을 것이냐 얘기했을 때 일단 정크푸드가 낫다고 얘기했었죠. 뭐냐면은 일단은 겨울철엔 절대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란광을 만들게 되면은 최소 5% 정도의 에너지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질이 떨어지더라도 양 자체를 늘리는 게 낫다고 해서 우리 여름 광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겨울에는 광이 부족한 시기잖아요. 주로 부족하고요. 그리고 산란광을 만드는 방법을 잘못 설명한 거. 산란용 피봇제를 사용한다. 맞죠? 산란된 도포제를 뿌린다. 여기다가 일반 유리나 일반 비닐에다가 뿌려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산란용 스크린이 있댔죠? 우리가 보통 커튼 중에서 스크린이 있어요. 보온낙엽 커튼은 빛이 통과를 못하는 커튼이잖아요. 그럼 거의 산란이 돼야 한대요. 그늘지죠, 그냥 이거는. 그 당연히 보온낙엽 커튼이 아니겠죠. 생각보다 이것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평균 온도의 수강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에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래서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잘못된 것만 고르라고 했어요. 일부러 그냥 한번 읽고 경험을 애우라고 한 번씩 볼게요. 시설 골조 및 장치에 의한 그늘 생기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최소화시키려고 피복제에 맺힌 이슬에 의한 감소. 이슬 맺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오죠. 나중에 제가 올해 3월 올해 가을철에 9월, 10월달, 11월달에 11월달 좀 되겠다. 11월 정도에 한번 학생들 다 서너 명씩 데리고 한번 온실 아침에 가야 되는데 그 이슬 맺힌 거 보려면 아마 시간이 되면은 아침에 이슬 맺힌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슬 맺힌 온실 들어가면은 온실이 깜깜해. 앙불 들어가면. 왜 그래요? 빛이 들어오다가 다시 튕겨 나가겠죠. 들어오다 굴절돼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이 이슬 맺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필목제에 맺힌 이물질에 의한 감소. 요즘에 벌써 지금 송화가루 날아다니더라고요. 껍데기에 송화가루가 어떻게 돼요? 햇빛 안 들어오겠죠. 요즘 민원 중에 하나 이런 민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인근에 토마토나 이제 딸기를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온실을 덮었어요. 누가 봐도 사진 찍어도 그늘졌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서로 분쟁이 붙어요. 얼마를 배상해 줘야 되나?
얼마를 해야 되나? 빛이 얼마큼 안 들어오면 얼마큼 손해 보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 생산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복제에 그런 이물질이 묻게 되면 당연히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축구를 높이면 수강량이 감소한다. 이거 반대잖아요. 우리 축구를 높이니까 뭐예요? 수강량을 높이려고 우리가 축구를 높이고 있죠. 6m, 6m 50, 뭐 3m, 4m, 5m, 6m. 요새 6m 50까지 가거든요. 우리 새로 짓는 온실은, 여기다 짓는 온실은 6m 50짜리 온실일 거예요. 6m 50이요. 제가 6m로 지려다가 50cm 더 올렸어요. 뭐 하나 집어넣을 장비가 있어서 그거 집어넣으려고 올렸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상식적이니까 공부 안 해도 상식적이면 이거는 아마 맞췄을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겨울철 수강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 제식 밀도를 낮춰 그늘을 적게 만든다. 그때 식물은 뭐라고 했어요? 같은 광이 들어오더라도 이파리 수가 많으면 식물은 광이 적다고 느낀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약광기 때는 보통 수강량을 높이기 위해서 잎의 개수를 줄인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피복제 및 표면 이슬 맺힘을 감소시키는 관리를 한다. 그래서 아침에 환기를 좀 하거나 조조가온을 해갖고 피복제 비를 그러니까 물에 맺힌 것을 우리가 적게 만들거나 생긴 것들을 빨리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환기를 해갖고요. 그 다음에 잎을 많이 만든다는 뭐예요? 1번과 3번이 서로 상반된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보강등 설치한다. 뭐 돈 있으면 식구가 좋은 옷 같은 거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잎을 많이 만든다는 건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 잘못 설명한 거. 기온 뭐예요? 공기의 온도 맞죠? 그 다음에 지온, 토양 또는 배지 온도. 우리가 여본, 잎의 온도잖아요. 증산을 하는 동안에는 공기 온도보다 높아요? 식물이 증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가 온도계 하나 줬었잖아요. 이걸로요. 측정했을 때 공기 온도가 높아요? 잎의 온도가 높아요? 찍어봤잖아요. 찍어봤죠? 잎의 온도가 높아요? 공기 온도가 높아요? 공기 온도가 높죠? 왜 높아요? 식물이 증발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잎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높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는 긴급 사태다 그랬죠. 뭐예요? 증산을 멈추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차광하고 식물체가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 된다고 했죠. 기온 다시 열리게. 그러면은 설벌이 증산하고 있는데 공기온도가 높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물리학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 답이 뭐예요? 3번이 돼 있죠. 제가 이것 때문에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해놓고 나서 왜 틀렸나 가만히 했더니 사람의 체온과 유사하다. 이건 뭐냐면은 36.5다는 뜻이 내가 사람의 개념으로 얘기한 건데, 사람과 똑같이 사람도 36.5도가 유지하듯이 얘도 시골체도 포몬을 갖고 따진다. 이게 우리 체온제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건데 요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3번이 완전히 반대되는 답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3번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번은 이거는 제가 운유법을 좀 쓴 건데 조금 이거 사람의 체온과 같기 때문에 사람처럼 관리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거는 근데 아무튼 그렇지만 3번은 전혀 잘못된 답이다. 이거는 반대거든. 이거는 증산을 멈추면은 체온이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증산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막 증산을 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년에 아마 조금 오이 갖고 테스트를 좀 할 건데 재밌는 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봄에 햇빛이 강할 때 아랫잎을 따주잖아요. 위에잎 온도가 떨어져요. 안 딴 나무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오이 이파리가 쭉 있어. 오이 이파리가 온도 변화, 제가 지금 온도를 오이로 하는데 오이 이파리가 쭉 있는데 한 15장 있어요. 요게. 근데 생장점이 있고 하나는 한 10장만 5장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10장만 남아요. 그러면은 15장이 있는 것이 10장보다 생장점보다 높아요. 왜냐면은 물을 생장점까지 더 잘 올라가니까. 물이 아래에서 안 뺏겨 위로 다 올라가니까 생장점보다 더 낮아져요. 그럼 뭐예요? 증산을 하면 할수록 온도는 낮아진다고 했죠. 증산을 너무 많이 해서 온도차가 크게 나는 거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 얘기도 했죠. 너무 증산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다. 왜냐? 과잉 증산을 해서 쓸데없이 증산을 하게 되면은 나무에 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증산을 많이 할수록 식물체 온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온실의 온도 부포에 잘못 설명한 거 볼게요. 온풍 난방 시 닥트부터
멀어질수록 낮아진다. 어떻게 돼요? 닥터로부터 바람이 나오는 곳으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이건 뭐 상식. 그 다음에 파이프 온수 난방이 온풍 난방에 비해 온도가 균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도 파이프 난방을 한 이유가 온수 같은 경우가 물이 공기보다 어때요? 그러니까 물이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기에 비해서 온도 편차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온수 파이프를 온수 난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런 것들. 근데 돈이 비싸죠. 온수 난방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그 다음에 측창 환기 시 천창이 없기 때문에 온도 차이에 의한 중력 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측창 환기를 되면은 천창이 없기 때문에요. 온도 차이에 중력 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온실로 올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측창을 열게 되면은 그러니까 천창이 없잖아요. 천창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바람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위로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력 환기는 안 일어나요. 그냥 바람이 미는 압력에 의한 환기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온실의 규모가 커지면은 그러니까 단독 온실 같이 폭이 7m, 8m의 온실들은 그 중력 환기가 없어도 어느 정도 환기가 가능한데 온실이 뭐 50m, 100m 되면은 이 바람이 불어도 안 가요. 여기서 100m에서 저 100m까지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걸 뚫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천창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4번 볼게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력이 일어나서 잘못된 거 맞는 거고요. 야간에는 온실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 아니 위가 초저녁에 우리가 뭘 걱정하고 있어요 맨날? 생장점 온도가 지나치게 빨리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커튼도 일찍 닫고 난방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천창 환기 시 온도 분포에 대해 잘못 설명한 거. 온도 차이에 의한 중력 환기가 천창 환기랑 일어나겠죠. 뜨거운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위로 올라가죠. 우리가 그냥 열기구 생각하면 돼요. 열기구 할 때 어떻게 해요? 버너 갖다가 막 불을 가스 피면은 공기가 뜨거워져 갖고 바로 위로 올라가죠. 이게 바로 중력 환기가 차이 그런 뜻이고요. 천창이 곡부에 위치하면은 천창 부분에